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에 이렇게 성교육을 할 수 있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왜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라니까 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막 아닌가요? 선생님 진심으로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선생님 자녀를 여기를 보냈겠죠? 네. 오늘 제가 학교에 오면서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저희 차가 들어오는데 아직 주차장에 진입 중이었거든요. 근데 차가 들어오는데 머리에 새집을 짓고 부시시하고 이렇게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잠이 덜 깬 상태로 오는 남학생 2명이 꾸벅 인사를 하는 거예요. 차를 향해서. 지금 나 아니야? 나 아니야? 했던, 맞아요. 코에 지금 이상한 거 붙이고 있는. 그래서 선생님이 진심으로 감동했어요. 와, 차를 향해서 인사를 했어. 보통 이제 학교에 선생님이 이제 성교육을 하러 가면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들을 정말 반가워서 인사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굳이 피해요. 근데 정말 어쩔 수 없이 빼박을 할 수 없이 눈을 너무 마주쳤다. 그러면 이렇게 하거든. 근데 우리 친구들은 굳이 선생님이 이렇게 있는데 저쪽에서 와서 아는 척 하면서 인사하고, 너무 참, 이게 사실 당연한 건데, 선생님 정말 감동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그래서 참 고맙고, 이렇게 훌륭한 학교를 또 이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수고를 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게, 아직 대한민국에 이런 학교가 있다는 게 선생님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고 감동입니다. 선생님 지금 과장이 아니고 오늘 이 수업을 듣고 나면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학교에 있는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우선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공부를 했고, 선생님은 청소년 교육에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면 선생님은 되게 불같은 사춘기를 지냈거든요. 선생님 좀 이렇게 조금 행복하지 않은 그런 가정에서 자라면서 제 안에 이렇게 화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겉으로는 굉장히 밝고 좋아했지만 모든 사람들과 인간관계에 문제없고 모든 사람은 나를 다 밝고 그런 아이로 기억했지만 사실 되게 힘든 그런 시간을 청소년기를 너무 힘들게 보내면서 대학교를 어떻게 가야 되지? 무슨 공부를 해야 되지? 하는데 내가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나 뭐 하지? 하는데 잘은 모르겠는데 청소년들 관련한 거, 청소년들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그런 거 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 교육을 하게 됐는데 막상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게 뭐야? 왜냐면 제가 대학교 때 구원을 받았거든요. 하고 나니까 학교의 교육이 제가 원했던 그 정말 청소년의 영혼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 구원받고 거듭나야만 가능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접고 이제 캐나다에서 또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하고 온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살려서 영어 관련한 이제 어린 아이들 이제 유치원에서 교수부장으로 있으면서 아이들 어머님들 이렇게 영업 잘하고 상담해 드리고 아이들 가르치고 선생님들 가르치고 뭐 그 세경고등학교 뭐 이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걸 모두 접고 지금은 성교육 강사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연히 제가 지금 첫째 아이인 저희 딸 아이가 이제 한 4학년 때인가? 이제 슬슬 얘를 성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하다가 성경적인 성교육을 가르치는 곳이 없을까? 막 하다가 우연히 발견해서 거기서 듣고 나니까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하면서 저에게 개인적인 소명이 생겨서 지금은 이제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녔던 성교육 중에 오늘이 가장 설레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평상시 다른 학교에서 다른 청소년들에게는 차마 하지 못했던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여기서 할 예정이니까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봐요. 내 통장에 현금 50억이 있다. 그냥 진짜 딱 있다. 딱 찍혀 있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뭐 하고 싶으세요? 선물 산다고? 사업해요?
아마도 이제 예쁜 가방, 뭐 옷, 화려한 옷, 보석, 뭐 여자친구들은 그런 거 사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우리 남자친구들은 전자기기 좋아하잖아요. 그죠? 최신형, 최고급 사양으로 핸드폰이건 뭐 노트북이건 패드건 사고 싶을 수도 있죠. 그리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좋은 집부터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꿈의 드림카를 살 수도 있고요. 나는 우선 여행을 좀 떠나고 싶다. 이런 친구들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50억이 있으면 이렇게 사고 살 수도 있고 누릴 수 있는 게 많은데요. 50억이 있다고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기, 생명, 또 아기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 추억. 자, 맨 밑에 이거 돈은 돈이 아니고요. 돈 앞에 자세히 보면 시계예요. 시간입니다. 시간 돈으로 살 수 없죠.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보내는 이런 소중한 시간들은 사고 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명과 사랑은 그 어떤 가치도 이런 가치들은 바꿀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성경적 성교육을 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확실히 잡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 이 사랑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사랑과 간음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을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에서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의 모든 걸 주고 죽음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고,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엉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간음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 사랑이니까 마음껏 누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자, 성관계는요,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마음이 맞아서 서로 책임질 수 있을 때, 아기가 생겨도 낳아서 책임질 수 있을 때, 그때 하는 게 성관계가 아닙니다. 성관계는요, 배우자와만 하는 겁니다. 언제? 결혼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은 유일하게 단 한 사람, 배우자와만 결혼 후에 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고 그렇게 지어 놓으셨어요. 예.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게 말하고 있죠. 남에게 피해만 없으면 된다고, 서로 사랑만 하면 된다고, 서로 눈만 맞으면 된다고, 서로 사랑까지도 안 바라요. 세상에서는 서로 동의하에 원나잇이든 뭐 동성애든 동거든 불륜이든 마음껏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어떻게 또 하고 있냐면요, 노래 가사에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음을 갈 때까지 가보자 라고 말을 하고요. 오빤 강남스타일. 혹시 이런 노래 아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갈 때까지 가보자. 오늘 밤 이 클럽에서 너와 나와 재밌게 술을 먹고 즐겁게 놀다가 우리 갈 때까지 가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태진의 아저씨는 옛날부터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누구하고 사랑을 할까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모르죠, 태진 아저씨. 네. 저 뒤에서 이제 어른들만 이렇게 흐뭇하게 소시쭉 불렀던 노래지 하시면서 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간음과 다릅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정하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돈 많은 만수르가 와도, 만수르 아시죠? 네. 심심해서 자기가 그 게임 구단을 만드시죠. 맨체스터 구단 구단주이신데, 이런 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성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팔 수도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성은 인생 전체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성하면 갑자기 막 뭔가 분위기가 야릇해지고 성행동이라는 거에만 집중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성행동은 굉장히 성에서 일부분인 거예요. 성은 결혼, 사랑, 가족,
생명, 출산, 임식, 부모, 양육 이 모든 것과 영향을 주고 이것들이 결과로 또 책임으로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청소년들에게 여성가족부에서 성매매 실태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성적 유인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처음 만난 관계라고. 10%가 넘는 사람들이 그냥 나는 온라인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나에게 이상하게 접근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디모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이 굉장히 제재를 당하는 환경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학교 학생들은 집에 가면 마음껏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그래서 이 학생들은 이 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에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학교에는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는 걸 하게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부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확인을 해본 거죠. 통계를 내봤더니 온라인 대화에 참여하는 100명 중에 76.4명은 성적인 목적으로 참여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내가 만약에 이제 심심할 때 채팅방에 막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죠? 그럴 때 무슨 의도로 들어갑니까? 들어갔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들어갈 거라면 무슨 의도로 하고 싶어요? 궁금하죠? 그냥 다른 내 또래 친구들은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심심하니까 친구들이랑 그냥 얘기해보고 싶어서 친구 만들고 싶어서 남자친구 만들고 싶어서 여자친구 만들고 싶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반올림에서 76분 사니까 10명 중에 8명은 진짜 늑대 같은 마음으로 뭐 하나 걸려라 하면서 여러분 같은 어린 양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잡아먹을 어린 양을. 자, 그래서 유도하는 대화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알아 여러분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 어른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 청소년일 수도 있겠죠. 그런 나쁜 마음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재미를 찾아서 친구를 만들고 싶어서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온라인 채팅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애초에 들어가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남자친구들이라고 나는 뭐 남자니까 걱정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방금 그 뉴스에서도 남자였어요. 남자들을 남자가 속이고 내가 20대 여자다, 내가 뭐 10몇 살 여자다, 내가 뭐 이렇게 해놓고 막상 가면 막 이만한 아저씨들이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성폭력이라는 거의 정의를 알아보자면 상대방의 허락 없이 소중한 몸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언어적으로 시각적인 폭력을 총칭적으로 다 성폭력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상대방의 허락 없이라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일반 학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락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허락이 있으면 성적인 터치, 성적인 말 이런 부분들 합의하에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로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의 허락이 있는 게 아니라 성적인 관심과 친밀도와 성관계는 반드시 배우자와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성폭력을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성폭행과 성추행, 성희롱이 있습니다.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강간을 하는 건데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강간이죠. 이럴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하게 되고요. 이제 아동 같은 경우,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것은 더욱더 형량이 높아집니다. 성추행은 강간까지는 아니지만 성적으로 불쾌한 행동으로 터치를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유사강간 이런 부분들이 성추행으로 들어가고요. 성희롱은 형법이 아니라 이거는 민법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성희롱 같은 경우가 되게 애매한데 이 부분은 이제 어른들도 좀 잘 들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내가 은연중에 이 지식을 모르면 가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거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마트에서 이제 어떤 여자가 접근을 해요. 마트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저 이거 좀 잠깐 도와주세요.
아니면은 어떤 아저씨가 뭐 이렇게 진열대에서 이렇게 뭐 하려고 하면 그 여자가 가서 이렇게 같이 하려면서 손을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성추행했다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에 관련된 범죄는 무기가 뭐냐면 증거가 없을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 관련해서는 일관적인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만 있으면 유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성희롱 같은 경우에도 기준이 뭐냐면 상대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럴 의도가 추호도 없었지만 나는 그냥 이 학생을 격려하는 의도에서 어깨를 토닥이고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런데 성적으로 난 수치심을 느꼈고 불쾌했어요 라고 성추행으로 민법으로 소송장을 집어넣으면 그게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결국은 재판정에서 싸워봐야 되겠지만 결론이 나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그 과정은 다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거 뭐죠? 재진바 하면서 외모적으로 놀려요. 그리고 스케이키 하면서 막 치마 들추고 놀리고, 세 번째 좀 이상한데 바지를 벗고 막 보여줘요. 그리고 네 번째 친구야 하면서 막 만져요. 그리고 다섯 번째 사겨라 야 쟤랑 사귄대요, 쟤네들 뽀뽀했대요, 막 이렇게 사람들 군중 앞에서 어떤 특정한 아이들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관계를 강요하거나 놀리기도 하고요. 자, 사실 이거 많이 해보지 않나요? 똥침하는 거. 그리고 누군가가 체육복 같은 옷 갈아입고 벗을 때 보거나 그걸 동영상으로 찍는 거, 사진으로 찍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하는 건데요. 나 혼자 보는 건데 내가 음란물을 보고 있는 걸 누가 봤다. 그럼 그 사람이 나 혼자 보고 있었는데 지나가다 그걸 본 것만으로도 불쾌해서 그 사람을 성희롱으로 소송장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행동들 친구니까 괜찮을까요? 안 될까요? 장난인데, 나 장난으로 똥침한 건데. 자, 장난이 성립이 되려면 이게 장난인지 폭력인지, 난 진짜로 장난으로 한 건데 근데 상대방이 폭력으로 느꼈어. 그러면 장난일까요? 폭력일까요? 폭력이죠. 그러면 하는 사람도 장난이고 당하는 사람도 장난이었어. 근데 보는 사람이 영 불편해. 그럼 장난일까요? 폭력일까요? 장난일까요? 자, 폭력이 아닌 장난이 성립이 되려면 하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모두 다 웃고 즐길 수 있어야 장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우리 청소년들 미숙하기 때문에 나 진짜 장난으로 난 정말 쟤랑 친해지고 싶어서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완전 정색하면서 싫다고 정색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너는 그 장난일지 몰라, 나는 좀 기분이 안 좋네 라고 스탑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당하는 사람도 미안해, 난 장난이었으니까 다음부터는 조심할게 하고서 고치는 노력을 하면서 서로의 선을 조율할 수 있는 사회성을 길러가는 것도 여러분 나이에 해야 될 발달 과제입니다. 자, 이 부분이 안 되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난 진짜 장난으로 성추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장난으로 성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폭력의 유형에 이렇게 여러 가지 성폭력들이 있는데요. 피해자는 어느 누구라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중에서 요즘 가장 대두되는 것은 디지털 성폭력입니다.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카메라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해서 저장, 유포, 협박, 전시 등의 SNS 미디어 등에서 이런 성적 괴롭힘. 그래서 이 디지털 성폭력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이제 과거에 진짜 이제 물리적인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현실 공간에서 내가 정말 피해자구나, 내가 지금 이 피해를 당하고 있구나를 깨달으면서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저항할 수 있는데요. 이 지금의 성범죄, 대부분의 성범죄가 이제 디지털 성폭력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비접촉이고 비대면이고, 또 내가 이렇게 성범죄를 당하고 있는 거를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길들여져서 그래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엄청난 전파력을 갖게 되는데요. 내가 이 사람이랑 오픈 채팅을 하거나 내가 이 사람이랑 사이버 러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완전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고 이게 누군지 모르고 내가 피해자인 걸 깨닫고 이 사람을 어떻게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이 시간 찍어서 바로 올리잖아요. 인스타로 올리고 유튜브로 올리고 올리면 그 순간 순식간에 지구 반대편에서도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피드가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는 내가 이거를 삭제하고 싶어도 나중에는 삭제를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도요. 근데 문제는 가해 청소년의 90% 이상이 자기가 범죄자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법 촬영은요. 음란물 제작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법 촬영과 음란물은 내가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이 돼요. 알고 계셨어요? 내가 보는 거 말고 찍는 거는 당연한 거고 찍고 유포하는 것도 안 되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받기만 해도 안 되고요. 내가 그걸 소지만 하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 혹여라도 가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루밍. 아까 내가 피해자인지 모를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루밍 성폭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범죄. 말이 이게 만져주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빗질을 하면서 그 마부와 말과의 유대감을 형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만져주고 빗질하고 목욕시켜준다, 말끔하게 꾸민다라는 의미에서 그루밍이라는 단어가 이제 생겼는데요. 그루밍 성범죄는 뭐냐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거를 주고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가져가는 그런. 보통은 이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 연령이 낮습니다. 정신 연령이 낮은 어린이나 청소년들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그루밍은 지금 현재 이 정도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동 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자 가해자들이 주로 20, 30대이고요. 피해자 연령대가 보시면 7세에서 12세가 있고 13세에서 15세가 있고 16세 이상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90% 가까운 숫자가 여기에 있는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성범죄를 당하는 건가? 개념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루밍이 이루어지는 6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고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76.4%의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그 피해자를 찾아요. 그러고 나서 신뢰를 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피해자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피해자가 나에게 마음을 열고 나면은 그 사람을 철저히 고립시켜요. 이 사람에게 너 지금 그거 위험한 상황이야. 너 빨리 거기서 나와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친구와 가족들로부터 고립을 시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성적인 관계로 만들고 그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2번과 3번 보시면 신뢰를 쌓고 욕구를 충족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결국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애초에 내가 신뢰를 쌓을 곳이 어디예요? 가족이잖아. 우리 엄마 아빠잖아. 학교 선생님이잖아. 친구들이잖아. 그분들에게서 내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받아야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안 되는 욕구는 있고 외롭고 이런 아이들. 우리 동물의 세계 보시면요. 막 누떼가 그 많은 누떼가 우하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자, 하이에나 이런 맹수들이 공격을 할 때는 꼭 거기에서 바깥에 나와 있는 연약한 어린 새끼를 잡아서 공격합니다. 엄마 아빠 옆에 있는 새끼한테는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 왜? 뒷발로 맞아 죽거든. 누구한테 공격한다고요? 물 위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동물, 연약한 동물에게만 공격을 합니다. 이 가해자들도 동일해요. 온라인에서 피해자들을 찾는 거, 현실 세계에서 피해자를 찾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방황하는 아이들, 밤에 집에 안 있고 이렇게 그룹으로 몰려다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성범죄에 내가 노출이 됐다. 그러면 성범죄에 노출이 됐다면 피해를 알아차리는 게 먼저고요. 상담하고 그리고 증거화면, 그러니까 화면을 막 캡처를 한다거나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상담, 신고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부모님한테 해야 되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내가 엄마 아빠를 실망시킬 것 같아서 싫고
겁이 나고 혼날까봐 무섭고 그래서 못하고 끙끙끙 앓다가 속에서 골마 터져서 나중엔 해결할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등짝 스매싱 맞으면 돼요. 한번 부모님한테 으이그 하면서 등짝을 팍 맞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괜찮아요. 아기가 똥을 싸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울어야죠. 울어서 나 똥 쌌음을 알려야 돼요. 근데 걔가 부모님한테 내가 똥 싼 걸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러워 하면서 스스로 처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점점 상황은 악화됩니다. 똥 여기저기 묻고 냄새 나고 벽지에 바르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고 여러분을 지원해주는 부모님, 만약에 부모님이 조금 상황이 그렇다 그러시면 선생님께 언제든 여러분이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채팅을 하게 되더라도 자기 신체 부위는, 사진 부위는 머리카락 한 올도 전송하지 않아야 돼요. 지금 딥페이크가 너무나 발달을 해가지고요. 여러분 웬만하면 자기 노출 SNS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예쁘게 웃는 사진, 내 얼굴 사진 정면에 딱 찍어서 올려도 그 얼굴 따가지고 동영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실제로.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런 얼굴 동영상에서 이렇게 음란물에 자기 얼굴이 언젠가 들어서 사람들이 그걸 진짜로 믿고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자, 그럼 성범죄가 왜 자꾸 일어날까요? 내가 보는 게 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먹는 게 내가 되잖아요. 내 세포를 이루고 내가 보는 게 나의 정신세계를 만드는데요. 독을 먹으면 독이 육체에 퍼지고 영양제를 먹으면 영양제가 내 몸에 퍼지는 것처럼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결국은 내가 되는 겁니다. 자,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악한 것을 계속 보고 즐기는데 거룩함이 솟아날 수는 없겠죠. 계속해서 우리가 간음을 부추기는 영화와 드라마와 가요들을 듣고 들으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 강하게 무의식 중에 이게 저장이 되고 그게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룩의 통로는 이미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물을 접촉하게 되면은 4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된대요. 이거는 이제 빅터 클라인이라는 교수 팀에서 연구를 했더니 첫 번째는 호기심의 자극. 너무 신기하고 뭔가 재밌을 것 같고 궁금해서 호기심을 한번 보게 되면 그다음 자극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된대요. 그리고 일반화에 이르게 됩니다. 자, 변태적인 것을 보는데 변태처럼 느껴지지 않는 사람 2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 변태. 내가 점점 변태가 되더라는 거죠.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물어봤어요. 음란물을 보니까 어때요? 변태적인 걸 보는데 변태가 지가 않는데요? 네, 점점 내가 변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음란물을 보고 나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순이야, 우리 이거 학원 같이 밥 먹으러 갈래? 이랬던 친구였는데 음란물을 보고 나니까 순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아하네. 한 번 더 할까요? 예, 계속 따라해보고 싶어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걸 보고 나니까 음란 채팅을 하고 싶고 뭔가 만져보고 싶고 그리고 음란 제작자가 되고 싶고 몰카 촬영하고 그리고 유포하고 싶고 이런 내용이 음란물을 보고 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패턴이더라는 거예요. 모방의 단계가 오는 거죠.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결론은 음란물을 절제해라가 아니라 결론은 뭐냐면요. 음란물을 차단해라예요. 여기는 기독교 집단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음란물을 절제하는 게 아니고 차단하는 것만이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두순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알죠. 너무 딱 이름만 들어도 화가 나는 그 이름. 그 사람이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고 있는 8살짜리 여자아이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서 잡히고 나서 이거 추궁을 하면서 나중에 컴퓨터 그걸 봤더니요. 밤새 술을 먹고 나서 3시간인가 4시간을 음란물을 보고 나서 그 행동을 바로 저질렀다는 겁니다. 3시간이나 4시간이나 음란물을 봤으면 성욕이 해소가 돼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걸 보고 나니까 성범죄, 그 끔찍한 성범죄를 이루고 싶은 욕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SOS 프레이 운동을 제안합니다. SOS 프레이 운동 따라해볼까요? SOS
and pray. 자, S는요. stop, out, sunshine, and pray.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잡힘을 당해서 아주 큰 유혹에 했을 때 요셉은 멈췄고요. 밖으로 나갔고요. 햇빛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앞에 노출이 됐어요. 햇빛을 보면 우리 몸 안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요. 결국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정상적인 호르몬이 분출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수업 자료를 찾으려고 구글이나 아니면 뭐 네이버나 유튜브에 들어서 뭘 하고 있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게 갑자기 팝업으로 이상하게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스탑, 밖으로 나가세요. 아웃. 그리고 햇빛을 보시고 창문을 여시고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음란물을 보게 되면요, 우리 뇌가요,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지고요, 회백질이 줄어들고 빈 공간인 이제 그 뇌실이 확 넓어져서 전체 볼륨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전두엽이 부식이 됩니다. 뇌가 부식이 돼요. 없어져요, 뇌가. 왜 그러냐면 보상회로가 손상을 입어서 그렇습니다. 도파민이 있는데 내가 뭔가 자극적인 걸 딱 봤을 때 도파민이 거기에 만족이 돼요. 그럼 계속해서 자극적인 걸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도파민이 분출되지가 못하면 내가 좋은 것에 정말 기뻐하고 나쁜 것을 보면 절제할 줄 아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나면 계속해서 이 도파민이 현저히 망가뜨려져서 전두엽이 썩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통제할 수 없고요. 절제할 수 없는 뇌가 성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꾸 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별것도 아닌 일이에요. 나 왜 이러지 하는데 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정상적인 결혼 생활도 못하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되고 일반적인 인간관계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동일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는 MRI를 통해서 뇌의 사진을 물리적으로 찍을 수 있는 과학이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진짜로 찍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자, 맨 왼쪽에 있는 이게 정상적인 뇌예요. 그 두 번째는 마약에 중독된 뇌고요. 세 번째가 음란물에 중독된 뇌입니다. 상황이 어때요? 물리적으로 동그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뇌는 이런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주름 많은 이런 모양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고 움푹 들어가 있죠. 근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마약에 중독된 것보다 음란물에 중독된 뇌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음란물이 이렇게 심각하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요? 저 사실 음란물을 되게 많이 봤는데요. 제 뇌는 썩은 것 같아요. 구멍이 뻥뻥 뚫렸을 것 같고요. 뇌가 쪼그라들어서 요만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용서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마른 뼈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뇌를 다시 살리는 뇌과소성이라는 특별한 특징을 우리 몸에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뇌과소성에 의해서 뇌시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뇌과소성을 촉진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요. 운동 굉장히 좋습니다. 청소년기에 운동을 반드시 해야 돼요. 특히 남자친구들 45분 수업하고 나면요. 10분 동안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가능하면 밖에 나가서 잠깐이라도 뛰고 오세요. 그러면 훨씬 집중력도 잘 되고요. 몸에 이런 호르몬을 테스토스테론, 성욕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이 테스토스테론이 한번 좀 이렇게 가감이 돼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성욕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렇게 장로님들 찾아가는 그런 형제님들 계셨는데, 그럼 옛날 장로님들 다른 얘기 듣지도 않으시고 운동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기 연주를 하십시오. 노래 부르세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감사를 나누세요. 감사는 우리 몸에 가장 좋은 물질을 계속 뽑아내는 그런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요. 우리가 컴퓨터가 막 완전 먹통되고 바이러스에 침투해서 하면 어떻게 되나요? 껐다 켜야 되잖아요, 우선. 그 껐다 키는 역할이 감사예요, 우리 뇌에서. 뇌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은 방금 전까지 막 화가 나고 열받고 막 내 머리에 이거가 갑자기 다 싹 없어지면서 내 뇌가 정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부팅하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드게임 좋아하세요? 보드게임 하면서 내 뇌가 점점 살아날 수 있대요. 그리고 일찍 자면서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고요.
독서하고 그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시시해가 아니고 이걸 정말 하면 여러분 뇌가 정말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 지금 첫 시간인데 시간 좀 많이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5분만 쉬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